자, 그러면 276 아청법. 자, 가겠습니다. 자, 7조가 있죠. 7조. 7조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강제추행. 그 다음에 8조가 장애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가능. 그 다음에 8조의 2가 신설됐어요. 8조의 2. 자, 8조의 2가 신설됐는데, 자, 요게 뭐냐면은, 자, 이게 8조의 2다. 자, 8조의 2. 자, 19세 이상의 자가, 19세 이상의 자가, 자, 13세 이상, 13세 이상, 그 다음에 16세 미만, 16세 미만. 자, 여기에 장애는 제외됩니다. 자, 보통 이제 장애와, 그죠? 자, 이제 미성년자들이 보통 같이 다니거든, 같이. 그러면 이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자, 궁박한 상태. 자, 궁박한 상태를 이용. 자,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자,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 자, 이것을 이용해서, 간음을 하는 거죠, 간음. 자, 이게 1항입니다. 1항이 간음. 자, 그러면 간음했을 때가 이제 3년 이상이다. 3년 이상. 자, 3년 이상.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추행을 한 거야, 추행. 자, 추행. 자, 추행은, 10년 이하다. 10년 이하. 자, 10년 이하 또는, 자, 1,500만원 이하다. 1,500 이하. 자, 이것을 신설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신설됐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가출한 애들 있지. 자, 보세요. 가출한 애들이야. 제가 이제, 재연을 해드릴게. 자, 비가 막 오는 거야. 내가 수업 마치고 우산 쓰고 이제 집에 가는데, 지하전철역 앞에 여자애가 교복을 입고, 가방을 메고, 비를 맞고 있는 거야. 내가 안 됐잖아. 이상한 생각 하지 말고. 알았지? 안 돼가지고 내가 우산을 씌워줬어. 학생이 왜 비 맞고 있어? 그랬더니, 집 나왔어요. 그러더라고. 아이고, 야, 집 들어가야지. 비 맞고 다니면 어떡하냐고. 밥은 먹었니? 그랬더니, 배고파요. 그러더라고. 아, 내가 또 안쓰러워서, 걔는 우산을 씌워가지고, 자, 이제 식당 가서 밥을 먹인 거야. 밥 먹이면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봤지. 어떤 일인가. 들어봤더니, 갈 데도 없고, 집에 들어가 봐야 지금 안 되겠고, 근데 우리 집이 이제 방이, 한 칸 빈 방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 집 와서 살아라. 그랬거든. 그럼 내가 걔를 보호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걔를 나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 걔는 어떻게 나갈 방법이 없어. 갈 데가 없잖아. 이게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는 거야. 그러면 걔를 내가 이제 손을 댄다든가, 그 다음에 추행한다든가. 그게 좀 애매하잖아요. 돈을 준 것도 아니고, 때린 것도 아니고. 그죠? 자, 나 없이는 걔는 안 되는 거야. 그 상태를 이용해가지고 간음을 한다든가, 추행을 했을 때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출제가 된다면 분명히 숫자가 나올 건데, 숫자. 자, 숫자. 19세 나왔고요. 13세 나왔고, 16세 미만 나왔고요. 장애는 제외된다 그랬지. 자,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형량까지는 아마 출제되지 않을 것 같아. 형량에 대해서는 나온다면 거의 맞는 지문을 줄 거다. 그 다음에 제 구조가 강간 등 상해, 강간 등 치상, 강간 등 살인, 강간 등, 자, 치사가 있죠. 그 다음에 11조가 아동 청소년 위험난물입니다. 자, 여기다 색깔 제가 밀어 넣었어요. 자, 색깔을 넣었는데, 아동 청소년 위험난물은, 자, 위험난물은 제작, 수출입니다. 요게 1항입니다. 1항만 미수처벌이 돼요. 나머지는 미수처벌 안 된다.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매매행위가 12조, 자, 아동 청소년 성활산행위가 13조,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강요행위가 있지, 강요. 자, 강요. 자, 그 다음에 15조가 알선영업행위.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 강요행위가 있어요. 피해자 강요행위. 자, 보세요. 자, 이번 승진에서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요거에 나왔는데, 자, 요게 나왔는데, 보세요. 승진 시험과 우리 시험은 관련성이 있어. 자,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가 이제 과목이 합쳐진단 말이야. 승진 시험 과목이. 옛날에 실무종합, 실무 1, 2, 3가 있었는데, 1, 2, 3를 없애버리고 실무종합으로 봐. 이 실무종합이 경찰학개론하고 거의 80% 이상 같아요. 그러면 승진에서 나왔던 문제도 우리 시험에 나온다는 뜻이야. 관련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아동 청소년 강요 행위가 있지. 자, 아동 청소년. 자, 아동 청소년 강요 행위가 있어. 강요 행위. 자, 강요 행위가 있고 피해자. 자, 피해자
강요행위가 있어요. 피해자 강요행위. 자, 요게 있는데, 자, 이것도 이제 보면은 7년입니다. 7년. 자, 형량이 똑같아요. 7년은 똑같다. 그러면 이거를 내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낸 이유가 뭐냐? 아동 청소년 강요행위는 7년 이상이고요. 자, 피해자 강요행위는 7년 이하입니다. 7년 이하. 그러면 어떤 게 더 세지? 형량이? 이상이 세지? 그죠? 자, 그래서 요게, 자, 형량이 세다라는 거야. 요게 형량이 세다. 자, 그래서 아동 청소년 강요행위가 7년 이상, 피해자 강요행위가 7년 이하. 자, 그런데, 자, 아동 청소년 강요행위에서, 자, 277에 보시면 14조 3항을 한번 봐봐요. 아동 청소년 성원행위 상대방이 들어 유인 권유한 자가 7년 이하, 5천만 원 이하 벌금이지. 자, 그런데 바로 위에 1항의 4호에 보면은 영업으로 아동 청소년 대상 청소년의 성을 선행해 상대방이 들어 유인 권유한 자.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아동 청소년. 자, 아동 청소년의 자, 성을 사는 행위에 자, 사는 행위에 상대방이 되도록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 유인한 자야. 권유 유인. 자, 이게 청소년 강요행위인데요. 자, 이거는 미수처벌이 안 됩니다. 자, 이거는 미수처벌이 안 돼요. 학생들이 이걸 많이 틀리더라고, 보니까. 자, 이거는 미수처벌이 안 된다. 근데 여기에 뭔가가 붙는 거야. 자, 영업으로. 이거라는 거지. 영업으로라고 붙으면, 자, 요 행위는 미수처벌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 뭘 찾아야 돼? 영업으로가 붙었냐, 안 붙었냐, 요거를 잘 찾아줘야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 영업으로 이런 말 붙으면 미수처벌 된다. 그러니까 안 붙고 그냥 상대방대로 권유 유인했다. 이건 단순 권유와 유인이야. 자, 이거는 미수처벌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알선 영업행위가 있죠. 자, 알선 영업행위가 작년에 경감부 기출로 출제가 됐는데, 자,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러면 알선 영업 자체는 미수처벌이 안 돼. 근데 알선 영업이 자체를 준 게 아니고 알선 영업행위에 디테일을 준 거예요. 요즘에 경찰학개론이 이만큼이면 여기다가 조금 더 붙여가지고 조금씩 확장하고 있어. 경찰학개론이. 조금 늘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 이제 수업 시간도 보면은 요만큼이면 딱 됐는데 계속 늘어나가지고 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마 10% 정도가 늘어난 게 아닌가. 양이. 자, 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알선 영업행위는 보시면 자, 217의 맨 밑에 있는데 아동 청소년의 성을 선행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한 자. 아동 청소년의 성을 선행에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 정보를 제공하는 것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그 다음에 사실을 알면서 자금이나 토지를 건물을 제공한 사람. 그 다음에 영업으로 자, 아동 청소년의 성을 선행의 장소를 제공, 알선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자. 이것들이 알선 영업행위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 미수처벌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18조가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이다. 아동 청소년 이제 어떤 범죄들이 발생했을 때 신고를 해야 될 사람이 있어. 그 해야 될 사람이 지가 범죄를 저지른 거야. 그러면 정한 형의 얼마?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라는 거야. 2분의 1.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19조 별, 20조 별입니다. 자, 19조와 20조는 별인데, 자, 형법상의 감경 규정의 특례다. 이게 조두순 사건이야. 조두순.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 대상 성폭력 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11조, 심신장애자나 농화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적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이야. 아시겠죠? 적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
시험에 나온다면 아니한다라고 나올 거야. 아니한다. 자, 20조는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입니다. 자, 요거는 정리를 해봐야 돼요. 좀 복잡하니까. 자, 우리가 이제 공소시효라는 게 있죠. 공소시효. 자, 공소시효의, 자, 공소시효 특례다. 자, 여러분 아마 형소법에서 공소시효를 펴봤을 건데, 그죠? 보세요. 보통 이제 공소시효는 범죄가 종료한 때야. 범죄 종료. 자, 이것을 기산점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자, 기산점. 그럼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가는 것인데, 형소법의 조항을 보면은 형소법. 자, 그런데 문제는 아청법이라든가 아동청소년, 성부에 관한 법률이나 그 다음에 성폭력이죠. 자, 성폭력 처벌특례법, 우리가 줄여서 성폭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것을 기준점으로 삼지 않고요. 자, 뭐를? 자, 피해 아동이 성년에 도달. 자, 성년에 도달한 때부터 기산되는 거예요. 요게 기산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게 기산점. 자, 여기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통상적으로는 범죄가 종료한 때부터 계산되는 건데, 아청법이나 성폭법은 이거를 기산 삼지 않고 피해 아동이 성년에 도달한 때부터 기산된다. 그리고 원래 여기서 끝이 나야 돼. 공소시효가 여기서 완성이 돼야 되는데 7조의 죄입니다. 7조. 7조. 자, 7조가 뭐더라? 강간 등이다. 강간 등의 경우에 DNA 등, DNA. 자,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어요. 과학적 증거. 자, 그러면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플러스 10년이야. 아시겠죠? 플러스 10년. 자, 공소시효 길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를 봐야 되는데, 자, 사망 사항이 있어요. 사망 사항. 자, 사망과 사항이 있는데, 자, 보시면, 자, 여기 이제 13세 미만이라든가, 13세 미만. 13세 미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장애.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등을 했어요. 강간등. 강간등을 했을 때는 강간등. 자, 그때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요. 이 말은 뭐다? 공소시효가 없다는 얘기야. 이게 도가니법이야. 아시겠죠? 도가니법. 요즘에 그 장목에다가 뭐 민식이법, 뭐 민찬인가? 유찬이법인가? 유찬이법,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사람 이름을 많이 짓죠. 그죠? 자, 이게 이제 공소시효 적용 안 된다. 그리고 이번에 신설된 게 있어. 신설된 게 미개나. 자, 미개나 미력으로. 자, 미개나 미력으로. 자, 미개나 미력으로 13세 미만의 자를 13세 미만자. 자, 미만자를 간음 추행한 거지. 자, 간음 추행. 자, 여기 신설됐어요. 자, 추행한 자도 마찬가지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신설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강간등 살인. 자, 강간등 살인. 자, 여기 치사는 안 들어갑니다. 치사는 제외. 자, 치사는 제외돼요. 자,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공소시효 적용 안 된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 공소시효 적용이 안 되는 게 총 몇 개가 있어? 4개가 있지? 4개가 있으니까 4개 좋잖아. 저 같으면 이거 냅니다. 다음 중 공소시효가 적용 안 되는 것을 모두 골라내시오. 됐나요? 그러면 자, 일단 13세 있고요. 13세 강간. 자, 그 다음에 장애 청소년을 강간 등. 그 다음에 미개나 미력으로 13세 미만의 자를 간음, 추행한 것. 그 다음에 강간 등 살인. 자, 이런 것들이 자, 공소시효가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출제 가능성 높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조. 21조는 1항만 보시면 되는데요. 법원은 아동청 대상 성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에 대해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3조로 갑니다.
자, 23조는 이제 친권 등의 상실 청구다. 자, 1항이 중요한데요. 아동 청소년상 성범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그 사건의 가해자가 피아동 청소년의 전과자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법원에 친권 상실 선고, 후견인 변경 결정을 자, 청구해야 된다. 해야 된다 밑줄.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친권자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친권자야. 그러면 친권자가 범인이야.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인간이 아니라는 거야. 인간이 아닌 사람이 인간의 권리를 가지면 안 되겠지. 그래서 친권 상실 선고를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돼. 아시겠죠? 해야 된다. 자,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요걸 좀 가격한데요. 예. 자, 우리가 이제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아시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야. 사회 동물이니까 사회관계라는 인식을 해요. 저분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고 내 아버지고 이런 사회관계 인식한단 말이지. 근데 짐승들은 그런 관계를 몰라. 오로지 암수만 구분하거든. 제가 이제 고양이를 2마리 기르는데 그 새끼가 지 엄마를 덮치는 거야. 내가 그걸 목격했다니까. 도대체 이해 안 되잖아. 물론 짐승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 아이들 교육상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발로 차버렸거든, 고양이. 새끼를. 입양을 보냈지만. 야, 그렇더라고, 보니까 짐승들은. 그러면 친딸을 강간을 했어요. 친아빠가. 짐승이지. 그럼 짐승이 사람의 권리를 가지면 안 되지. 그래서 친권 상실을 청구해야 된다는 거야.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26조 있어요. 26조에 영상물의 촬영 보존입니다. 이걸 몇 줄만 채우고 갈 거예요. 자, 26조도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아동 청소년 해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 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 장치로 촬영 보존해야 된다. 자,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원치 않을 때는 촬영하면 안 된다. 원하지 않으면 촬영하면 안 돼.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적 일방일 때는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쭉 내려봐서 5항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영상물의 촬영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입니다. 사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영상물을 재생, 시청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6항도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1항부터 4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촬영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통속했던 신뢰관계자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인정해질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 자, 요거는 나중에 송폭법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때 한번 써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7조, 28조, 그 다음에 31조, 32조, 34조가 있습니다. 자, 34조의 구조를 보면은 34조. 자, 신고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누구든지 신고. 자, 의무자들은 신고. 자, 요 차이가 있겠지. 그죠? 자, 차이가 있어요. 자, 보통 구조를 보면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고. 의무자들은 신고를 해야 돼. 아시겠죠? 자, 됐습니까? 이게 패턴이라고 하는 거다. 누구든지는 할 수 있다. 의무자는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누구든지. 자, 알았을 때는 즉시 신고해야 된다. 누구든지 해야 된다. 땡. 틀렸다. 아시겠죠? 자, 이런 패턴이 주어지니까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이 의무자가 자, 어떻게 됐어요? 성범죄를 저질렀지.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자, 범죄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정한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그랬지? 가중하는 거야. 2분의 1. 2분의 1. 자, 가중합니다. 가중. 자, 그 다음에 35조, 36조, 37조, 38조 한번 보세요. 38조 1항. 색깔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1항에 성매매 알선 행위 처벌하는 법률 제21조 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 아동, 청소년은 보호자를 위하여 벌하지 않는다. 자, 이게 뭐냐면은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자기 성을 판 거야. 그러면 성매매자가 되어서 처벌돼야 돼.
그죠? 청소년도 자기가 자발성을 팔았다면 성매매자가 되어 처벌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호자를 위하여 벌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거 나중에 정리합니다. 자, 그래서 청소년들이 가출해가지고 쉽게 돈 버는 방이 뭐야? 여자애들 가출해가지고 성매매를 하잖아 보통. 물론 안 그런 경우도 많지만. 그러면 얘들 잡혀봐야 처벌 안 돼. 그 산 아저씨만 처벌되는 거지. 자, 혹시 인간 수업인가 그거 보시는 분 있나? 인간 수업 넷플릭스 이거 보면 나오는데. 예, 예. 자, 그래서 하여튼 거기 보면은 그 나와요. 넷플릭스 해가지고 거기 이제 제가 이제 봤는데 고등학생인데 보주야 보주. 고등학생인데 보주인데 그걸 드라마를 만들었더라고 이렇게. 자, 근데 이제 거기에 자기 이제 같은 반에 있는 여자애가 성을 파는 거야 이렇게. 누군지는 모르는 상태고 저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하게 한 건데. 자, 근데 이제 거기다 봐도 보면은 아청법상 이제 그 여자애는 처벌 안 돼. 청소년이거든, 청소년. 그 다음에 39조, 40조, 41조, 42조, 43조. 자, 그 다음에 44조, 45조 쭉 넘어갑니다. 49조가 있어요. 등록정보의 공개다. 자, 등록정보의 공개. 자, 이거는, 자, 등록정보 49조에 3항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신상등록정보라고 하는 거야. 자, 신상등록정보. 자, 신상등록정보가 있어요. 자, 이 등록정보가 공개정보라고도 해. 공개. 자, 공개. 매 등록된 것을 공개하는 거니까. 공개정보. 자, 이것을 관리를 누가 하나? 관리를 누가 하고 집행은 또 누가 하나? 자, 그러면 등록정보의 관리는 자, 보세요. 이거는 성폭력 처벌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서 그죠? 자,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법무부 장관이 관리합니다. 자, 법무부 장관이 관리하고요. 집행은 여가부 장관이 집행을 해. 여가부 장관. 자, 여가부 장관이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관리 기간이 있었는데 관리 기간이 일률적으로 20년이었어요. 그냥 옛날에 다 20년이었다고. 근데 이걸 개정을 해가지고 20년을 개정을 해가지고 자,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30년, 20년, 그 다음에 15년, 그 다음에 10년으로 세분화시킨 거야. 자, 이게 이제 관리 기간이에요. 이건 나중에 교재에 보면은 성폭력 처벌 특례법에 제가 미리 써놨어요. 자, 그래서 이제 관리는 법무부 장관, 집행은 여가부 장관. 고지명령도 마찬가지고 공개명령도 마찬가지로 자, 여성가족부 장관이 집행을 합니다. 자, 우리 집에는 미성년자가 있어요. 미성년이 있어가지고 자, 며칠 전에 여성가족부에서 나한테 편지 보냈더라고. 그게 뭐지 보니까 그 우리 집 주변에 우리 집에서 한 600m 내외에 그 미성년자 강간해가지고 9년인가 실형을 받고 이번에 출소한 놈이 있나 봐. 그놈 사진하고 다 내역하고 보냈더라고. 우리 가까워요. 그 보니까 미성년자를 수차례 강간했다더만, 수차례. 한 명을 수차례 강간했더라고. 그래서 9년 받았더만. 9년 받아가 만기 출소했나 봐. 그럼 자기 집으로 올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집 주변에 그놈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라, 이거지. 자, 동네 아저씨들만 보니까. 아이, 새끼, 이제 보니까 사진 이렇게 찍었더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 들어? 이거 한번 찍고, 이거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전신 한번 찍고. 자, 주소를 딱 쳐보니까 동사무소 옆에 살아. 야, 씨, 하여튼. 그래서 이제 내가 붙여놨지. 애들 보라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성가족부에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특별하게 볼 게 없는데 291에 보면은 하나만 봅시다. 자,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자, 10년간 보세요. 10년간 자, 취업할 수 없다 그랬거든. 자, 10년간 취업할 수 없다. 자, 이게 10년이라는 숫자가 있었는데 자, 요것을 개정을 해가지고 자, 이 취업 제한 기간을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아니라, 자, 요렇게 개정이 됐어요. 근데 요거는 잘못 바꾼 것 같은데. 자, 일률적으로 10년이 세겠니? 아니면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게 세겠니? 10년만 안 넘으면 된다는 얘기야, 이거는. 그지? 이거는 무조건 10년이고. 그러면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까지 돼. 11년은 안 되고. 그러면 여러 형태 나올 수 있잖아. 차라리 그냥 10년을 묶어버려야지. 이 취업자라는 게 왜 나오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요, 자, 그 소아기호증 변태속력자야. 변태속력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그 중에서 소아기호. 어린애를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 노인기호도 있어요. 하여튼 별의별 미친 새끼들 많아. 그러면 내가 소아기호증 변태속력자로 어린애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거든. 피해자는 4살짜리, 4살짜리. 내가 그 통계 보니까 그 피해 아동이 4살짜리가 있더만. 하, 그 미친놈 아니니, 그거? 근데 내가 성범죄 저질러서 감옥 갔다 왔어. 그럼 출소했어. 할 거 없잖아. 범죄자를 누가 써주냐고. 그죠? 그리고 성범죄자인데. 그래서 이제 빈들빈들 놀고 있는데 동네 유치원에서 그 운전기사 모집하더만. 이야, 이만큼 좋은 회사가 어딨어요. 내 대상들이 쫙 널려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기쁜 마음으로 양복 딱 차려입고 가가지고 유치원에 딱 들어가니까 애들 막 놀고 있더만 애들하고 같이 놀아준 거야. 물고 빨고 막. 그게 원장이 그걸 봤나봐. 야, 저 아저씨 괜찮다. 너무 좋다. 나도 좋지.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취업을 한 거야. 그래서 분명히 이 새끼 범죄 또 한단 말이야. 아예 취업을 못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나? 근데 10년밖에 제한이 안 됐던 거야. 근데 요거를 개정을 했는데 10년을 넘지 못하도록 100년 전에 되지 않겠어? 100년? 아예 취업 못하게 해야지. 그리고 말이죠. 제가 이제 어린애를 대해서 미성년 대상으로 강간을 한 사람인데 이제 공부한 게 많으니까 빨간 펜 선생님을 하는 거야. 방문 교사 하는 거지. 어때? 그래서 내가 이제 방문을 했어. 여자애 있더라고. 엄마가 선생님 잘 부탁합니다. 저 잠깐 시장 좀 보고 올게요. 그럼 집안에 아무도 없잖아. 범죄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데 아예 취업을 못하게 좀 막아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성범죄자 경력 점검 확인 나왔고요. 그 다음에 취업자의 해임 요구 특별하게 볼 건 없다. 자, 넘어갑니다. 296의 성매매입니다. 자, 요거는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자, 용어를 좀 구분해 줘야 돼.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가 있어. 성매매, 알선 등. 자, 성매매, 알선 등. 알선 등의 행위가 있고요. 알선 등. 자, 그 다음에 요거랑, 그 다음에 성매매라는 게 있어. 성매매. 자, 성매매. 자, 성매매라는 게 있다. 그랬죠? 성매매. 성을, 매매라고 하는 건 사고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성매매와 구분하실 게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입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자,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다. 자, 성을 사는 행위. 자, 요것들이 좀 구분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성매매 자랑. 자, 성매매 자랑, 성매매 피해자를 또 구분해줘야 돼. 자, 성매매 피해자. 자, 성매매 피해자를 구분하셔야 된다. 자, 성매매 피해자. 자, 성매매 피해자를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이거를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매매 알선 등이라든가, 자, 그 다음에 성매매라든가,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서는 무슨 법에 있느냐? 요게 성매매, 알선,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우리가 줄여서 성매매법이라고 그래. 아시겠죠? 성매매법. 성매매법이 적용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이거는 무슨 법에 있었어? 아동 청소년 성부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자, 이거 줄여서 우리가 아청법이다 그랬지. 자, 그래서 이것을 한번 구분해 볼 거예요. 그러면 성매매가 있고 성매매 알선 등이 있지.
그러면 성매매, 알선 등은 교재에 있을 텐데, 자,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강요하는 행위. 강요. 자, 강요하는 행위. 그 다음에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장소 제공. 장소 제공. 자, 다음에 성매매 사실을 알면서, 자, 자금이나 토지나, 자,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자, 이런 것들이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자, 승진시험에 나왔던 틀린 지문이 하나 있었거든. 정보통신망을 제공하는 거. 정보통신망. 자, 정보통신망을 제공하는 행위는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에 안 들어갑니다. 자, 정보통신망 제공. 그러면 성매매가 뭐냐? 성매매는 성을 사고 파는 거예요. 아시겠죠? 산 사람도 있고 판 사람도 있겠지. 아시겠죠? 자, 보통 이제 뭐 오해하지 마시고 군대 가기 전에 네, 넘어갑시다. 자, 여러분 착한 사람들이니까 잘 모르실 수 있잖아, 그지? 예. 자, 그래서 이제 오래된 얘기지만, 자, 우리 군대 갈 때는 꼭 이제 한번 들러야 하는 통과 의뢰가 있거든, 통과 의뢰가. 그러면 성매매란 누구랑 하는 거냐 하면은 불특정인이야, 불특정인. 자, 불특정인과 하는 거야. 자, 특정인과 하는 거는 성매매 아니다. 아시겠죠? 불특정인이야. 자, 요게 옛날에 우리 15년도인가에 출제가 한번 됐었어요. 그러면 15년도에 이게 왜 출제가 됐느냐? 이유가 있어. 그 시대에서, 그 시대의 분위기에서 쟁점이 됐던 거거든. 제가 이제 기사거리라든가 이런 걸 얘기해주는 이유가 뭐냐? 자, 그 시대의 조류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핫한 기사들 있죠.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되는 거, 우리 시험에. 그러면 2015년도에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됐는데, 성매매가. 그 왜 나왔냐면은 14년도 12월인가쯤에 6만 명으로 추정되는 성매수자들의 명단이 확보가 됐단 말이야. 6만 명이래, 6만 명. 관리되고 있는 게 6만 명. 자, 6만 명 정도가 이제 있었는데, 자, 그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매매자. 다시 말하면 자발적인 성매도자가, 다시 말하면 성매매 여성이지? 성매매 여성이 헌법 소원을 했어요. 아니, 내가 피해자도 아니고 가해자도 아닌데 왜 처벌돼야 되냐고. 그래서 저는 위헌할 줄 알았어, 실제로. 왜냐면 그 사람은 피해자도 아니고 가해자도 아니잖아. 그래서 처벌하기 좀 애매하다고. 성적 결정력을 가진 분들이 알아서 하는 건데, 국가가 나서가지고 처벌한다고 하는 거는 헌법의 개념에 좀 반하실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위헌하지 않겠냐 그랬는데 합헌이 난 거지. 그 다음에 모 연예인 사건이 있었거든. 모 여자 연예인이 이혼을 해가지고 어떤 남자를 만나요. 3번의 관계를 하고 5천만 원을 받은 사건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래서 벌금 200만 원 받았는데 자기는 성매매 아니라고 주장하거든. 종기재판이 청구돼가지고 나중에 무죄가 나. 자, 그래서 그 사건이 있었어. 성머시기 사건이 있었고.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쟁점이 되다 보니까 요거를 출제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가봅시다. 그러면 성매매란, 자, 불특정인과, 자, 뭐 하는 거지? 요거 하는 겁니다. 성교. 자, 유사 성교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매매는 산 사람도 판 사람도 처벌됩니다. 처벌돼요. 성매도자도 성매수자도 처벌되는 거야. 아시겠죠? 성을 판 사람도 성을 산 사람도 처벌돼. 자, 아까 성교는 제가 설명드렸고, 성기와 성기가 결합하는 거. 유사성교는 성기와 성기가 아닌 게 결합하는 거야. 그러면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불특정인. 자, 불특정인도 되고요. 누구도 돼? 특정인도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특정인, 불특정인 구분이 없다고 그랬지. 자, 특정인도 된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특정인과 성을 사고 파는 걸 뭐라고 그러니? 아저씨는 나한테 필요한 거 아이패드 같은 거 노트북 사주고
그럼 청소년은 성을 주는 거지. 이걸 뭐라고 그래? 원조교제라고 하자, 원조교제. 자, 원조교제. 자, 요것도 당연히 처벌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뭘 하는 거예요? 요걸 하는 거죠? 성교. 자, 유사성교. 됐습니까? 자, 요거는 공통이다. 아시겠죠? 일반적인 성매매와, 자, 요거는 공통입니다. 공통. 아시겠죠? 그런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이거 말고 범위가 높다고 그랬지? 3개 더 있어. 3개가 뭐냐면은, 아까 있었잖아요. 접촉이나, 그 다음에 노출. 자, 자위 행위까지도 들어가는 거야. 자위 행위. 아시겠죠? 자, 내가 이제 청소년과 이거 하는 거 당연한 거고, 요거 하는 거지? 학생 일로 와봐. 아저씨가 너 만질 거니까 만지면서 돈 줄게. 이거지. 이것도 성을 사는 거예요. 노출은 뭐야? 학생, 치마 좀 올려봐봐. 더. 돈 줄게. 자위는 뭘까요? 미친놈이네. 학생, 교복이 가만히 서 있기만 해. 아저씨가 너 10분 정도 느끼고 있을게. 혼자서 뻘짓하는 거야. 자, 요게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다. 그런데 문제는, 자, 아까 이제 우리가 아청법을 봤는데, 산 사람은 처벌되겠지. 처벌되는데, 그죠? 처벌되는데. 자, 대상 아동 청소년은 보호와 자를 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성을 파내는 처벌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에 청소년은, 자, 처벌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자, 요게 아까 우리가 봤던 내용이야. 대상 아동 청소년은 성매매법에도 불구하고 처벌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 봐봐.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자기 성을 팔았다면 처벌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상 아동 청소년은 보호와 자를 위하여 벌하지 않는다. 됐나요? 청소년 성 팔면 성매매법 적용돼. 처벌돼야 돼. 근데 아청법이 특별법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 청소년은 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성매매 피해자가 있어요. 자,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는 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벌하지 않아요. 이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성매매 피해자냐? 그죠? 자, 위, 청, 중, 매입니다. 위, 청, 중, 매. 자, 얘들이, 자, 성매매 피해자입니다. 자, 위계나 위력으로, 자, 위계나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성매매 강요.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그 다음에 청소년이라든가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자, 알선 유인된 사람. 알선 유인. 자, 알선 유인된 사람. 그 다음에 중독되어, 알코올 중독이나, 자, 마약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그 다음에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 당한 사람. 인신매매. 인신매매 뭔지 알지? 사람을 사고 팔아요. 자, 요즘에는 사건들이 많이 없는데 사람을 사고 파는 거야.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사채업자야. 여자분이 이제 내 돈을 빌려갔어요. 그냥 돈을 못 갚아.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 사채업자가. 여자 데리고 와. 그래서 그 몸값으로 팔아버려. 어디다가. 성매매업소라든가 이런데. 자, 그게 인신매매. 자, 요거는 성매매 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성매매법이고요. 요거랑 구분하실 게 아동청소년 성을 사는 행위. 조심해야 된다. 혹시 여러분이 뭐 성을 사시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성을 산다 하더라도 어린애 조심해야 돼. 혹시 몇 살이에요? 물어봤더니 20살인데요.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성을 팔았잖아. 근데 지가 이제 나중에 돈 주고 성을 샀는데 나중에 고등학생이에요? 그러면 큰일 난다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마찬가지로 이제 그 성을 파는 업소 가서 마찬가지야. 일반적인 성매매가 아니라 만약에 그 애가 청소년이라면 아청법이 적용된다고. 형량이 장난하게 세. 자, 그러면 자, 296에 성매매 정의, 성매매 알선 등 성매매 피해자, 성매매 피해자의 처벌 특례,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는 벌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신령의 동석, 원칙은 할 수 있다. 장애나 청소년일 때는 동석해 해야 된다.
297페이지 심리의 비공개에 있어요. 자, 법원은 신고자 등의 사생활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니할 수 있답니다. 자, 봅시다. 공판 절차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그죠? 공판은 공개가 원칙이야. 근데 자,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그죠? 자,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 심리를 반드시 비공개해야 된다. 맞아, 틀려. 아니할 수 있다를 반드시 비공개해야 된다. 땡. 틀렸다. 아니할 수 있다니까. 그 다음에 불법 원인의 채권은 무효다 그랬지. 그 계약의 형식에는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 자, 이게 뭐냐면은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제가 성매매업주야. 성매매업주를 우리가 보통 포주라고 하잖아, 포주. 성매매업주인데, 자, 장사가 잘 안 돼. 여기 코로나 걸려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돼. 그러면 장사가 잘 안 되는데, 이제 어떤 분이 우리 가게로 온 거야. 여기 일하고 싶다고. 어휴, 감사하지. 종업원도 많이 없는데. 자, 근데 이제 돈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선불금 같은 거를. 그러면 돈을 빌려줄 거 아니야. 그리고 계약서를 쓰는 거야. 차용증 같은 거. 차용 계약서를. 우리 가게 일할 때는 돈 안 내도 된다. 대신 우리 가게를 나갈 때는 빚을 갖고 나가야 된다. 그런 조건을 달아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리고 500만 원을 빌려줬어요. 아시겠죠? 근데 그 여자분이 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려면 돈을 갚아야 되잖아. 이 채권이 존재하니까. 그러면 이 채권이 존재하는 한 여성들은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거야. 그래서 법에다가 뭐라 써놓는 거야? 무효다. 불법의 채권은 무효라고. 안 갚아도 되니까 나오시라고. 그런 의미야. 이거는 갚아야 될 돈이 아니라고. 근데 보통 이제 이것 때문에 못 나와요. 왜냐면 500 빌렸지? 이자가 붙잖아, 이자가. 이자 붙지? 거기서 먹고 자고 하지? 그럼 생활비 붙어?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붙는 거야. 보통 한 1년 지나면 몇 천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럼 절대로 못 갚아. 그러면 그게 족쇄가 되어서 계속 그 업주한테 매달려가지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불법인 채권은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범죄단체 가중처벌 쭉 내려와서 몰수, 4번에 몰수한다. 몰수할 수 없다는 추징한다. 자, 이게 이제 몰수조항인데요. 이게 필요적 몰수고 필요적 추징입니다. 자, 몰수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몰수한다. 자, 몰수가 안 돼. 그때는 추징한다. 한다라는 거야. 자, 한다. 할 수 있다 아니다. 한다. 그래서 필요적 몰수고 필요적 추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의 감면 있죠.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했다. 자수. 자, 그러면 이 자수라는 게 뭐야? 자수. 자수는 대부분이 임의적 감면입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써볼까요? 그냥. 자, 여러분이 형법상의 자수를 배웠을 거야. 형법상의 자수. 그 다음에 성매매법상의 자수. 성매매법. 자, 그 다음에 남북교류협력법. 자, 남북교류협력법. 자, 남북교류법이라고 합시다. 자, 이 법들의 자수는 임의적입니다. 자, 임의적 감면이에요. 임의적 감면. 자, 임의적 감면이다. 자, 근데 국가보안법이야. 자, 나중에 국가보안법 뒤쪽에 나올 건데요. 국보법상의 자수입니다. 자, 이거는 뭐다? 필요적 감면입니다. 자, 필요적 감면. 자, 필요적 감면. 자, 대부분의 자수는 임의적이에요. 아시겠죠? 국가보안법상의 자수가 필요적이다. 그러면 임의적의 뜻이 뭐지? 해야 돼, 할 수 있어. 임의적은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이거는 할 수 있다고. 자, 필요적 감면은 뭐예요?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것도 15년도 이게 답이었거든. 자, 성매매법상의 자수한 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땡. 할 수 있다야. 임의적이니까. 그러니까 자수 나오면 대부분이 임의적이야. 그래서 국가보안법상의 자수만 조심하면 돼.
국가원 자수가 필요적이고 나머지는 임의적이에요. 아시겠죠? 간단하게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298회 총포, 도검, 화약류 등입니다. 자, 총포, 도검. 자, 우리가 총이라는 게 있죠. 포가 있고, 총, 포. 총에는 뭐가 있냐면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이런 것 등이 총포입니다. 총포, 그 부품. 자, 도검이라는 게 있죠. 도검. 자, 도검은 도가 있고 검이 있는 거야. 아시겠죠? 보통 이제 우리가 더 디테일하게 가보면 도가 있고 검이 있어. 보통 이제 검을 베는 칼이라고 하고 돈을 치는 칼이라고 그래. 치는 칼. 보통은 날이 길고 하는 거는 베는 칼이고 찌르거나 베는 칼이 검이고 그 다음에 딱딱 치는 칼이지. 자, 이게 도입니다. 도. 합쳐서 도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검.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치기도 하고 베기도 합니다. 보통 일본 칼은 좀 그 생김새에 있다고 해서 베는 칼이 많지. 중국 칼은 이제 도가 많아. 도. 그 정룡도 있잖아. 정룡도 크가지고 무게가 가지고 막 그죠? 치는 칼이잖아, 이렇게. 자, 그러면 도검의 길이가 얼마여야 돼? 15cm 이상. 자, 15cm죠? 자, 봐봐. 이게 한 10원 될 것 같네. 이게 10원 되나? 자, 15cm. 15cm 이상 성질상 흉기를 일반적 도검이라고 그래. 15cm면 이거를 가지고 한번 찔러봐, 배를. 배에 아마 3분의 1 들어갈 거다, 아마. 여러분이 배가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재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거야. 그죠? 근데 칼날이 이렇게 짧아요. 그러면 이게 배에 찔러봐야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지 못해. 그래서 기본적으로 15cm 이상인데 15cm 미만이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은 잭크 나이프 있죠? 6cm입니다. 비출 나이프는 5.5, 45도. 자, 잭 나이프 6cm, 비출 나이프 5.5, 45도. 그 다음에 화약류가 있죠? 화약류는 화약, 자, 폭약, 화공품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분사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색깔을 넣었어요. 살균, 살충, 산업용 분사기는 제외된다. 자, 우리가 이제 조폭들 잡으러 갈 때, 자, 가스, 그죠? 분사기를 갖고 가잖아, 이제. 분사하는 이유가 뭐야? 이누에 뿌려서 눈을 못 뜨게 하고 호흡에 장애를 일으키는 거야. 그러면 살균이라든가, 페브리즈 들고 조폭 잡으러 가니? 찍찍 나오는 거야. 페브리즈 쫙. F킬러 들고 조폭 잡으러 갈래?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규제 대상이 아니야. 살균, 살충, 산업용 분사기는 제외된다. 전자충격기라는 게 있죠. 전자충격기. 전자충격기에는 산업용, 의료용은 제외된다. 의료용 충격기가 뭔지 아시죠? 의료용 충격기가 심제동기야. 드라마 많이 나오지. VTEC 해가지고 200줄 팍 하잖아. 전자충격 주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은 제외된다. 자, 우리가 석궁에서는 양궁과 국궁은 제외됩니다. 자, 양궁은 잘 아실 거고. 국궁은 우리 전통화를 국궁이라고 그래. 국궁. 자, 양궁. 이런 것들은 제외된다. 자, 그리고 제가 읽고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요즘엔 잘 안 나와. 그리고 주로 나왔던 게 299의 허가권자. 이게 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요게 안 나오고, 자, 5조, 13조가 나와. 아시겠죠? 5조, 13조. 요즘에는 조문을 많이 던진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한번 허가권자를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자, 보세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여기서 자릅시다. 여기 자르고 쉬었다가 허가권자랑 5조, 13조를 한꺼번에 정리를 해볼게요.